안녕하세요. 금융아침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용대출 상담을 할 때 과연 이 대출 상담사들은 무엇을 물어볼까라고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대출 상담사들하고 신용대출에 대해서 상담을 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또 좋고, 또한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은 직업이죠. 직업이 뭐 직장인이냐 아니면 사업자이냐, 개인 사업자 아니면 법인 대표 아니면 이것도 아니면 프리랜서는 급여에서 3.3% 세금 떼는 분들을 프리랜서라고 하죠. 그리고 이도 아니면 이제 무직자이냐, 이걸 물어보고, 이제 두 번째로 회사명을 여쭤봅니다. 직장인은 뭐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명까지는 안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회사명, 그리고 여기 추가로 대표자 성함을 여쭤봅니다. 대표자 성함을 여쭤보면 직장인들 경우에 좀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로 뭐 전화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회사명만 여쭤보면 우리나라에 회사명이 같은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 명까지 알아야지, 이 회사가 뭐 외감이다, 일반 법인이다, 어디에 있다, 이런 걸 좀 파악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재직기간. 직장은 재직기간,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사업기간, 이걸 여쭤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득, 연봉, 직장인은 연봉, 사업자의 경우에는 뭐 소구먼이나 부가세라든가 매출 신고, 그리고 프리랜서는 이제 급여, 평균 급여의 내역 등 이런 것을 여쭤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정규직인지 아니면 계약직인지 이런 부분도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나이도 여쭤봅니다. 나이를 여쭤보는 것은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만 20세 미만은 어렵고 만 65세 이상은 또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대출 내역입니다. 대출 내역에는 금융사명과 그리고 대출 잔액을 여쭤봐요. 자, 금융사명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 대출이 1금융권에서 받은 건지 아니면 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 아니면 카드로나 현금 수수 혹은 또 대부업체의 대출인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고, 대출 잔액을 여쭤보는 것은 이제 대략적으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 위한 거죠. 이 잔액은 처음 받은 원금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원금은 필요 없어요. 현재 남은 잔액을 알려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여쭤보는 게 이제 신용 점수입니다. 신용 점수는 나이스하고 올 크레딧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 여기까지야 본인이 뭐 재직하고 있거나 사업자시면 여기까지야 뭐 여쭤보는 거 그대로 다 대답을 문제없이 해주시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대출이 어디 얼마 있는지, 내가 신용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솔직히 모르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자, 저의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저는 토스하고 제가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거든요. 토스하고 카카오뱅크에서 많이 확인합니다. 여기 보면은 전체 보기에서 신용점수 또는 거기에 대출 내역 이런 거 클릭하면 다 거기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본인이 수시로 체크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신용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왜? 신용점수가 올라가면 왜 올라갔는지, 하락하면 왜 하락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다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저희 같은 상담사들하고 상담하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걸 안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저희 같은 전문 대출 상담사라기보다는 좀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콜 직원들, 콜 위주로만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이 내용을 봐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내용만 가지고 그냥 신용 조회를 무조건 해버려요. 뭐 대출이 나오면
이렇게 나왔다고 안내해드리고 진행하고, 안 나오면 아 대출이 안 나왔네요 하고 끊어버려요. 왜 저희 같은 전문 대출 상담사들이 필요하냐면, 자, 저희가 이렇게 다 알아봤는데 대출이 이건 안 될 것 같네? 그럼 굳이 조회를 안 한다는 거죠. 왜? 괜히 조회해가지고 조회료만 더 쌓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출이 안 나오는데. 이런 내용을 다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라고 했을 때 조회를 하는 것이지, 이거 아무리 봐도 대출이 안 나오는 내용이면 굳이 조회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내용들을 다 물어본다면 이 사람 좀 전문적인 대출 상담사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쭤보는 게 이제 신용상의 문제죠. 신용상 문제점. 이게 이제 뭐냐면 개인 회생이나 그리고 회복, 파산, 신용 불량이 있었는지, 연체 이력이 있었는지 등 이런 신용에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현재는 이런 문제가 없더라도 이전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작용을 하겠다라는 걸 대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 게, 이런 내용을 여쭤보는데 간혹가다, 정말 간혹가다입니다. 간혹가다가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짓말.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뭐냐면 본인들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왜? 혹시라도 대출 안 나올까봐. 그런데 이거만 알고 계세요. 저희 같은 대출 상담사는 채무자편이에요. 채무자편. 이게 무슨 뜻이냐? 대출 상담사는 채무자편. 이게 무슨 뜻이냐? 저희는 영업사원이에요. 그만큼 실적을 올려야 급여를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럼 어찌됐든 대출이 나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채무자분이 저희한테 마저도 거짓말 해버리면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정확히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럼 채무자분이 알려준 그 내용 그대로 진행을 해요. 그런 일은 많이 있진 않지만,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승인 날 뿐도 부결이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거짓말 필요가 없어요. 전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차라리 이런 대출 가능 여부, 이런 설계를 해드리기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신용대출 문의하실 때 대출 상담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